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저도 카메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 너 그러지 마. 너도 그러다가 아저씨처럼 대머리 될 수 있다고. 뭘 찍어? 잘 지내냐? 아, 근영아 요즘 잘 지내니? 자, 커피 한잔 할까 가서? 예약 좀 하자 오랜만에. 야, 근영아 빨리 와. 예약 좀 하자. 불편한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건가? 지금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카메라가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자리가 저한테 되게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만나면은 마음이 막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거슬려요.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앞에 촬영도 내 마음속의 불편함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되게 마음속에 탁탁 튑니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제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미팅을 하거나 만날 때도 일단 내 감정이나 생각 많이 복잡해져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상황을 계속 받아들여 가면은 저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저도 카메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또 매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있죠. 그냥 안 찍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근데 저의 직장 생활 또 저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이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 꾸준히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어요? 일을 하는데. 피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피하고 싶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 피하고 싶은데 안 만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마음이 편하던데요. 마음이 편한데 일이 진척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과제가 떨어져요. 그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지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를 계속 의식을 하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100번을 찍어도 반복될 것 같아요. 똑같은 불편한 상황을 100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5번, 10번 지나면은 점점 괜찮아지는 국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경험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바꿔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마음 챙김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진정시키고 미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열받게 하는데. 숨을 쉬셔야죠. 저는 그게 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저는 장담컨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하는 거 말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숨을 몇 번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숨을 쉬고 나면은 좀 보이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그게 한 번에 되면 너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어떻게든 할 때마다 숨 한번 쉬고 내 상태를 좀 알아차려보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평소랑 다른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미팅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모습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하네. 내가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 그때 미팅에 들어가면 본인은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조금 받아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죠. 그런 경험은.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아마 20, 30대도 마음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 또 하는 친구들이 또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초반에 당장 한다고 해서 효과를 못 느껴요. 운동이랑 똑같은 거죠. 오늘 갑자기 헬스장 하루 간다고 해서 내가 막 튼튼해지고 근력이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잘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앞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떤 근육이 필요할까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유연성 있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마음 챙김, 또 마음 근력, 마음 관리. 예전에 운동을 전혀 혼자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헬스장을 가고 또 PT를 받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마음의 힘을 좀 키우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뭔가 자꾸 물건을 놓치게 되거나 말이 헛 나오기도 하고 그녀가 봐봐라. 실제 그런 거를 마음을 놓친 상태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나도 지금 있는 아파트에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5층에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3층에서 잠시 쓴 거야. 그래서 3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타시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타고 있습니다. 애들 이제 학교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 아들을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초등학생 아이 남자아이 2명을 학교에 통학시키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탔고 서로 이제 새로운 이웃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애 중 한 명이 살짝 나를 보더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머리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야 이거 대답 잘해야 되겠다. 아저씨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짧은 거야. 그리고 이마가 넓은 거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주머니가 조금 민망했던 거야. 애들 두 손을 잡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야, 너 그러지 마. 너도 그러다가 아저씨처럼 대머리 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숨을 내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머니는 순간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가 들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본인의 속마음을 순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그게 저 마음 놓침 상태. 저도 마음이 되게 복잡했거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제가 그 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숨 안 마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을까. 왜 저도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는 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면은 되게 친한 가족이 됐거든요. 그 집이랑. 그때 되게 마음이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 가족끼리 치대시는데 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충돌하거나 열받는 순간에 맞아요. 나 속마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내가 마음이 막 되게 엉켜 있으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 이야기나 속마음 자체가 상황은 항상 복잡한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데 숨 한 번 딱 쉬고 했더라면은 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팅을 하는데 왜 저런 그러니까 질문을 성인이라면 이거 가정이잖아. 지금 성인이라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성인이다.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직장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경험이 모자란다라면은 저는 뭐 어린이 직장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똑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면 저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저씨 왜 머리가 없어요?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그럼 제가 부르겠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속상하고, 아까 설명을 해줬잖아. 아저씨는 이마가 넓은 거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항상 어떤 영역에서 어린이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도 좀 받아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개인들이 정보를 찾는 것들이 뭐 유튜브나, 요즘 책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찾는데 뭐 또 유튜브가 나쁘다라는 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리학 쪽으로 일을 계속 했었고, 저희 한일 이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봐요. 운전할 때는 지금 저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빵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회사 안에서는 내가 빵 한 번 하면은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아니고요.
말을 내가 언제 빵을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많이 갑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빵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야, 빵 해야지. 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예요. 앞에 약간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 있죠. 이게 그냥 빵 하면 안 돼가 막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빵 안에서 사고가 나요. 그죠? 또 맨날 빵빵거려. 본인도 힘들고, 분명 본인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빵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소화가 안 돼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조직에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언제 빵을 해야 되느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어떤 위험이나 또는 문제를 초래할 것 같으면은 저는 크락션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모든 상황에서 크락션 누르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상황에서 크락션 안 눌리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계획이 바뀌는 거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당일에 뭔가 자주 막 바뀐다 하면 이제 스트레스 확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드는 생각이 때려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왜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성격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격 유형도 다 다르고 어떠한 주어진 환경에서 반응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대로 가야지 별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간대로 잘 가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이요? 아니요. 나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보다는 결과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거라고 봐요.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긍정 심리학에서는 언더유즈도 별로 안 좋고 오버유즈도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저도 클락션 울릴 때 이렇게 일부러 살짝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첫 번째에서 살짝 한번 울리면은 상대방이 저 클락션이 점점 커지겠구나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던데요? 그러면 모르면 저는 클락션을 더 세게 누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싫어하던데요? 나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때로는 저는 직장 생활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저희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관계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니요, 성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은 뭐다? 성과가 더 잘 나온다예요. 근데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성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죠. 성과가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타임라인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젝트는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맞추는 작업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저는 되게 높은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하는 MG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점. 쉽다고요? 아니 10는 쉽죠. 50.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장기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리더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하고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리어 그 상황들이 그리 불편하지 않고 또 나를 위한 시간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이래왔던 거예요. 3번 안 들으면 무조건 빵빵 거리는 게 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면은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결과도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좋은 결과를 못 끌어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게 오늘 던지는 질문이긴 합니다. 또 나랑만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되게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 똑같은 일을 계속 하시지 않고 팀을 옮기거나 또 역할이 바뀌거나 또는 직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패턴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선택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만 만나면 항상 그런 태도나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계속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나요. 본인이 제일 힘들거든요. 심지어 회사 대표가 되더라도 내가 불편한 고객이랑 만나야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불편한 팀장이랑 또 일해야 되기도 하는데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방식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 취해봤는데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뭐가 가능하냐면 또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계속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큰 차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힘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좋은 대안.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 중간의 단계에서 나를 키울 수 있는 걸 경험을 못 하다 보니 그럼 또 다음 직장 가면 괜찮냐라는 거야. 운이 좋으면 너무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은 데로 가게 돼. 그럼 또 가야 되고 아쉽지? 좀 더 버텨봐라. 그러니까 버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다른 방법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면은 사실 난 뭐 이것도 좋은 대야.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